네, 반갑습니다. 평일 저녁에 만나니까 또 새롭네요. 오늘도 다들 열심히 직장에서 탈탈 털리셨겠지만, 저는 털렸어요. 저는 털렸고, 어, 저는 내일 틀릴 예정. 선생님은 1일부터 10일까지가 제일 바쁘잖아요. 월초, 그, 그러니까 저희는 결제가 두 번인데 10일 결제, 25일 결제 두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10일 날 한 번 틀리고 25일 날 한 번 더 틀리고 두 번 틀리고. 저는 진짜 거래처들이 이제 뭐 옛날 도매 방식으로, 도소매 방식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나는 왜 여실을 주는지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 하겠고, 그거를 맨날 원장 달라고 얘기하는 거래처들은 너무 짜증이 나고, 참, 원장 달라고 하는 애들은 진짜 너 일 못하는구나, 막 속으로 욕하고. 예. 오늘도 저희 여직원도 그 원장 출력하느냐고 내일 모레 마감이니까 저희는 10일이거든요.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털리고, 저는 저대로 이제 온라인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회사들이 다 어려워요. 교육계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정쌤도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힘드시잖아요.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기도 하고, 기업들이 다 지금 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많이 힘들어요. 네, 정말 생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되나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저희 이번에 막 사표 던지고 막 직원들 난리도 아니었어요. 영업직에서.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관심이 온라인으로 쏠리게 되니까 막 제가 자꾸 포커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것도 좀, 아, 너무 스트레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책을 읽고 회복 탄력성을 빨리 나에게 장착을 해가지고, 아, 내가 여기서 이것만 할 거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뒤에 흑심을 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 반갑고요. 네. 평일 저녁이다 보니까 발제문은 많이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책을 읽지 않으셔도 기초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혜경쌤 반갑습니다. 지금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는 게 아마 불안정한 상태이셨던 것 같아요. 발표 안 하셔도 되고 각자의 의견을 들으셔도 되니까 그래도 함께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은미쌤도 들어오셨는데, 쌤도 이제 퇴근하시고 요즘에 책 쓰고 계셔가지고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천천히 들어주시고 녹화본은 제가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 공유하고 각자 이제 발제문 드리면서 돌아가면서 답변하고 그러고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이번에 사실 이번 연도에 1분기 때 마무리를 꼭 하고 싶었던 책이었어요. 왜냐면 자기계발서도 저희가 많이 읽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회복하는 거거든요. 자기계발서 읽고 실행하고 거기서 실패하고 그리고 또 다시 도전하고 실패, 도전, 좌절, 다시 도전. 이렇게 아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2025년도의 상반기 1분기를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게 제가 북클럽을 하면서 꼭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긴 했었지만 선뜻 손이 안 갔던 책이었어요. 왜냐? 저 같은 경우는 너도 나도 회복 탄력성을 얘기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청개구리 심보가 발동이 돼가지고, 아, 그냥 단어에서 주는 이 제목과 키워드에서 주는 명료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 책은 뭐 그냥 회복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그런 책이구나. 좀 뻔한 이야기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유퀴즈 제가 다 찾아보는데, 김주환 교수님 나오는 것만 안 봤어요. 청개구리 심보가 발동이 돼가지고. 근데 이번에 낭독팀에서 저녁에 이제 토요일마다 만나서 이 책을 읽었는데, 어, 좀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고, 어, 나의 상황에 맞는, 내 성향에 맞는 챕터들을 읽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
아직 읽어보시지, 저같이 아직 읽어보시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도 이번 연도에는 아주 조금씩, 10장씩이라도 아니면 5장씩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소분해서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선 이 책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책은 김주환 교수님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인데, 이게 우리가 겪는 실패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그 회복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계속 질문을 하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이 책에 출연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들이 대체적으로 사례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성공한 자기계발러들이 자신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부터 다들 시작하잖아요. 자청이 그랬고, 그다음에 용 선생이라고 부동산에 투자 자산가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어, 행크 에듀의 대표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고, 가난은 결핍의 정말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던 그런 성공학 책들, 자기계발서의 책들이 아주 많았죠. 우선 여러분들하고 이번에 이렇게 함께 읽었던 챕터 또는 개인적으로 읽으셨던 그 내용들이, 이게 막 나는 이겨내야 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강조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버텨내는 힘, 그런 게 아니라 그 고통과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우에 더 집중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왓에 집중은 무엇을 해야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 왓보다는 하우에 더 집중한 그런 책이지 않을까. 그리고 성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회복하는 에너지, 회복하는 힘에 대해서 이 책은 굉장히 깊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늘 드리는 발제문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나는 내가 살아온 삶의 어느 포인트에서 회복 탄력성을 발휘를 했었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든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정도 그렇지만 지금 사회적으로도 지금 이번에 탄핵이 완료가 돼가지고 많이들 긴장된 삶 속에서 정세 속에서 지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6월 3일로 선거가 확정이 되었죠. 이제 장미 대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정치, 경제 이런 뉴스들을 안 챙겨볼래야 꼭 챙겨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례 없는 어, 현대 정권에서 제 생애에 대통령 탄핵을 2번 맞이하는 세대는 또 우리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의 힘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요 김주환 교수님은 이 키워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그런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이론을 이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에 이제 명상까지도 접목시키셔가지고, 완전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계시죠. 그리고 추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번 기회에 김주환 교수님의 그런 채널들을 좀 챙겨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전에는 사실 이거 김주환 교수님 그 내면소통 그거 책 읽기가 그 성경책만큼 두껍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을까 말까, 구매를 할까 말까, 중고도서를 살까 말까 고민했던 그런 교수님의 책인데, 저는 그런 거 이제 읽기가 버겁고 힘들다라는 좀 약간의 허들이 생기면
좀 영상으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김주환 교수님 컨텐츠를 좀 찾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더 교수님의 컨텐츠와 더 친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책으로 더 확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평생을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상태라고 아주 명료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 이 책의 북토크의 발제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 번째 발제문이에요. 자, 8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뇌가 필요하다. 무의식적인 수준의 자동적으로 내가 겪는 경험에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기억하는 자아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이고도 회복 탄력적인 뇌는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회복 탄력성은 뇌에 새겨진 습관의 문제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말이 되게 어렵죠. 그런데 그냥 쉽게 질문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행복을 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고 높이기 위한 실천이나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책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책에는 이렇게 83페이지에 뇌에 습관을 장착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경험이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무의식의 자아가. 그렇다면 이걸 가장 쉽게 푼 거죠.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내가 다시 한번 역으로 치환해가지고 긍정적인 감정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실천, 이거는 루틴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루틴이나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돼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순서대로 돌아갈 거거든요. 네, 가장 먼저 자연님이 그 다음 타자이시고요. 그 다음에는 현정쌤, 그 다음에는 다들 이동 중이시니까 은미쌤 말씀하실 수 있으면 바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연쌤, 그 다음에 영경쌤 이렇게 돌아갈게요. 만약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어렵다고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돼요. 아, 네. 소연 씨도 듣방이군요. 네. 그러면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행복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좀 음악을 좀 많이 들어요. 전에는 운전하면서 인강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출근하면은 또 앉아가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머리를 좀 비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에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기상도 하고 그 짬짬이 독서를 이제 20분씩 쪼개가지고 그래도 막 마인드 맵도 막 해버리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근 한 달 동안 최근에 3월부터 내내 출퇴근 시간에 인강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그냥 좋은 음악을 큐레이션 해가지고 유튜브에 내 음악 저장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듣는 음악을 분석해가지고 유튜브가 알고리즘으로 추천을 되게 잘해줘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음악도 내 취향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로 담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좀 음악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음악이 락 발라드라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중국 음악인 거예요. 그 중국 음악이 뭐냐면, 음, 제가 요즘에 중국 드라마에 좀 빠졌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 OST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귀가 영어만큼 안 트이니까 너무너무 그걸 알아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귀가 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잘 때도 그 중국 방송을 틀어놓고 약간 그 백색 소음처럼 틀어놓고 자고 출퇴근할 때 거의 한 달 동안 그러니까 하나 두 개의 좋은 음악을 선택해가지고 그걸 계속 듣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조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 우리가 중국어라고 하면 이얼산스라든지 워아이니라든지 니시팔로마 이렇게 이런 거 그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도 보고서 읽게 되고 좀 들으면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라는 게 한 달 정도 훈련을 하니까 그게 조금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블로그에 소연 쌤을 크크크 올렸어. 블로그에 제가 어떤 걸 하기 시작했냐면 중국 드라마 리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데 저는 신세계를 발견했잖아요. 중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블로그 이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최근에 나농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돼가지고 준경상님을 동경했던 저로서는 그거를 계속 정주행도 하고 역주행도 하고 계속 돌려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시리즈가 있었고 거기에 좋은 음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리뷰를 하고 그 OST를 한국어, 병음, 그 다음에 가사, 요거를 이렇게 쫙 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올린 날 조회수가 1100을 찍더라고요. 블로그에서 1100을 찍는 거는 선생님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는 그런 루틴이 이건 거죠.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중국어 음악을 듣고 OST를 듣고 그 OST와 관련된 글을 발행했어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이 이렇게 조금씩 눈을 굴렸더니 그게 눈송이가 되고 눈덩이가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눈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내가 뭔가 최근에 느꼈어요, 선생님. 제가 영어를 중고등학교 때 되게 좋아했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놔버렸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진짜 25년 만에, 거의 30년 만에 제2 외국어를 진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갈급함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생인데 그 실천의 하나로 아이들이 중학교 때 가입했던 그 인강 사이트가 엠베스트라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중국어 입문과정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그 중국 드라마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 공부하는 재미와 행복의 크기가 조금씩 좀 커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이번 연도에 그 드라마가 촬영됐던 중국의 충칭이라는 곳을 꼭 갈 거예요. 우리 딸을 데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목표들이 생기니까 조금 삶이 힘들어도 선생님 괜히 막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 저의 도파민이에요. 네, 그래서 전에는 우리 딸이 엄마 진짜 그만 좀 보라고 자꾸 중국 노래 집에서 들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너무 좋으니까 너도 한번 들어봐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가 근데 엄마 우리 친구들도 중두에 빠진 애들 되게 많아. 그래 그냥 봐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거기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말이 그 여성의 말을 들으면 되게 앵앵거려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남자 배우의 톤으로 따라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목소리 톤하고도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방식을 조금씩 조금씩 터득해 가고 있고, 현재 언어 제2 외국어를 공부해 보겠다는 그런 일념 하에, 저의 뇌를 훈련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연님 부탁드릴게요. 아, 멋지십니다. 따님과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네,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저도 약간 긍정적이게 살려고 저는 좀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걱정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주변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항상 계셨어요. 친정엄마도 그렇고, 지금 시어머니도 그렇고, 걱정을 하면서 이거를 부풀어지더라고요. 걱정이 점점 부풀어지더라고요. 그게 싫어서 친정엄마도 설득할 때 엄마 그거는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의미가 돼라고 이제 조금 설득하면서 긍정적으로 항상 바꾸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저한테 몸에 배어져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근데 최근에 이직을 하고 나서는 그 긍정 마인드가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1월 달부터는. 그래서 이게 회복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바로 올라오고 했는데, 와, 이번엔 진짜 너무 힘들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몇, 지난달에 클라우디아 님이 저한테 추천해준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어?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책이 진짜 너무 간단하고 짧고 산문집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읽어지고 책 한 권을 한 이틀 만에 다 읽은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지금 낭독을 지금 1년 넘게 2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2년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책을 한 권 다 정독한 게 한 개도 없었는데 진짜 그거는 이틀 만에 진짜 정독을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나니까는 이제 조금 확 바뀌더라고요. 긍정적으로 확 다시 올라와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한테 내가 계속 주눅들다 보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을 계속 잃어버렸던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조금 다독였던 것 같아요. 그 책 자체도 약간 그 음, 맞아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독해준 느낌이 들어서 음. 회복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책도 이런 것을 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그 책 너무 좋죠. 네네. 그래서 지금 아들한테 넘겼어요. 그거 읽어보라고. 그래. 그게 작가가 남자예요. 여자분인 줄 알았었는데. 그쵸. 되게 감성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저 네. 그분 팔로우 하는데, 최대호 작가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번에 이 편 책이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도 그 책 완독하시고 힐링 받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더 감사하네요. 책 추천 그- 잘했대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런 글을 읽으면서 행복을 느끼셨구나.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오셨군요. 너무 좋은 효과인데요. 네. 영경쌤 아직 퇴근 못 하셔가지고 채팅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자연님 짱이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현정쌤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저는 고민이 있거나 막 힘들면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생각을 또 낳고 낳고 낳고. 그래서 그게
좀, 거기에 눌려가지고 더 가라앉고 힘들었던 게 많아가지고 지금은 그냥 문제가 생기면 그냥 거기서 생각을 멈추고 원인과 결과만 딱 거기만 집중하고 하려고 노력하니까는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가 안 받더라고요. 예, 저도 스트레스 너무 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음, 그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나농 저도 빠졌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그게 확장하고 그걸 못했는데 어, 그 들으면서 나는 음, 저도 저는 책을 읽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예, 지금 근데 추천해준 책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음. 다 못 읽었거든요. 중간에 음. 꼭 중간에서 멈춰가지고 아, 괜찮아요. 그것도 독서인 거예요. 완독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가 책을 못 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부정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방금 느끼면서 그래 내가 10장이라도 조금씩 읽어야겠다. 그럼 어느 음. 순간 귀가 열린 것처럼 네. 책이 저한테 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선생님의 그런 그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는 뭐 예, 유일한 습관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어요? 예. 아까 그 원인과 결과 찾았다 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이제 그 10분 내가 싫은 거 이렇게 내가 음. 그 결과 찾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면서 빨리 일어서게 되더라고요. 그 어, 문제에 파묻히지 않고 그래서 그렇군. 빨리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워낙에 긍정적인 그 마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으시네요. 그쵸? 예전엔 안 그래서 너무 그게 예전에 안 그래서 지금이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 찾으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사실 육아를 하면서 또 아이들을 돌보는 직업을 또 갖고 계시니까 저는 저도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일이 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애들 막 엄청 엄하게 컸죠. 제가 엄한 엄마였거든요. 남들한테 패기치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유아교육 쪽에 계시는 분들 그래서 되게 존경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 천성이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천성이 선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부정적인 그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계속 긍정으로 치환을 하셨던 게, 천성이시고 또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시고 그랬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지금 잠깐 말씀을 들어보니까 드네요. 네. 어쨌든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응력생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 키실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소통을 하셨는데 강의 준비도 할 겸이지만 좋은 창작 동요를 발굴해내는 게 그게 지금 어떤 습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른이 들어도 될 동요, 화성적으로 힐링이 될 곡을 찾아내서 노래 부르면서 행복하고 힐링하고 있어요. 제가 좋으면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선생님, 그 음악 전공자이시고요. 지금 현재 음악에 관련된 글도 쓰고 계시는데, 어쩌면 이분한테는 음악이 없는 삶은 없었던 적이 없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음악에 되게 진심이신 분이세요. 그러면은 그 삶을 나아갈 때 그 음악이 좀 더 이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또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맞아요. 제가 늘 학생들에게 하는 말도 그거거든요. 교육을 하다 보면은 그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학부생들도 그렇고 되게 걱정이 많아요. 못할까 봐. 그리고 똑같이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내줘도 그 주제를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 달라요. 열이면 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제를 수행하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가 왜 일을 무서워하지 않듯이 그 미션을 줬을 때 그 과제를 수행하는 아이들이 긍정적인 아이들이 훨씬 더 빠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더라고요. 그게 SNS 활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육을 해도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분들만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안 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늘 학생들에게 말했던 거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너의 뇌에 스크래치를 내는 일이다. 그 스크래치가 너의 뇌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누군가 자꾸 꿀밤을 때리고 꼬집고 그러면 너의 머리가 아프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니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아, 나의 뇌가 다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얼른 그 생각의 태도를 고쳐야 된다. 근데 가장 안 되는 사람이 하나 있기는 해요. 우리 집에. 우리 아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엄마는 비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저를 구박을 하죠. 근데 언젠가는 또 그렇게 제가 얘기했던 게 아이에게도 먹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이 책에서도 계속 부정적인 감정을 놓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감사하고 계속 긍정적으로 치환해야 하는 그런 그 사례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좋은 말, 긍정적인 사고를 일상화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발제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문의 지문 155페이지는 자연님께서 좀 읽어주세요. 제가 목이 좀 아프네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로 뛰어난 사회성을 지닌 경우가 많다. 인간관계는 삶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삶 자체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기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만큼 건강하고 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 능력은 곧 회복 탄력성의 탄탄한 기초가 된다. 사람을 잘 사귀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위기에 강하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더 건강하고 병원에 덜 가며 심장병에 걸릴 확률도 적고 면역 체계도 튼튼하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입증하고 있다. 사람은 혼자서는 강할 수가 없다. 외로운 사람은 쉽게 나약해진다.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훈훈한 정서적 지원을 받는 사람일수록 내면이 강인하다. 155페이지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성과 대인관계 능력, 요거는 모두 다 중요하죠. 그러면 나의 성향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의 요소가 그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어느 정도로 나누는 게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 써드렸듯이 사회성은 O, 대인관계 능력은 O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왜인지 나의 입장으로 생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문을 읽어주셨던 자연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사회성하고 대인관계 능력 두 가지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어려운데요. 음, 제가 사회성도 조금 떨어지는 데다가 대인관계 능력도 그닥 좋은 편도 아니어서 네, 음, 맞아요. 삐져서요. 저는 거의 사회성은 조금 떨어지는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스스로가. 오, 그래서 의외다. 음,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음, 있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 음.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챙겨줘야 된다는 생각에 조금 더 그 힘듦이 더 느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 새로운 사실인데?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가족에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챙김을 받던 사람이다 보니까 음, 챙겨줘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더 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어서 음. 5대5가 괜찮긴 한데 이상적이긴 한데 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성은 떨어지는데 대인관계 능력에서 조금은 채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주변에도 좋은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성은 떨어져도 주변에 이제 좋은 분들이 모임으로 있어 더 시너지 효과는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5대5가 이상적이다. 저는 3대7 정도. 네, 오, 네, 그치. 네, 어, 말씀 감사해요. 그러면 네. 한정쌤은 어떠실까요? 어, 저는 아직 지문이 확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성이 좋대요. 근데 그 인간관계도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그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는 직장 생활일 수도 있고 가족을 제외하더라도 직장 생활일 수도 있고 이런 커뮤니티 활동이라고 좀 범주를 정한다면 그런 나의 사회성이 어떤 숫자로 10점 만점에 점수를 매긴다면 어떤 점수를 줄 수 있는지 그러고 나서 내가 맺는 대인관계 능력 또한 거기에서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질문이거든요. 어, 사회성은 저도 그렇게 사회성이, 좋지 않으세요? 제가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한데, 음. 또, 저도 되게,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진짜요? 네, 하고, 저도, 제가 힘든 거를 남한테 또 말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가지고, 음, 그렇게, 한 번, 이렇게 하면 오래 가는데, 음.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하는 그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네, 그 점수를 준다고 하면은, 네, 어때요? 2대 어, 8인가요? 어, 네, 또,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저는 사회성도 되게 좋으시고, 대인관계 능력도 되게 좋으셔가지고, 그게 5대5 정도로 되어 보여요. 타인이 봤을 때는. 보이는 거는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는 근데 제 본인이 느끼기에는 어, 음, 내가 지금 사회성이 그렇게 뛰어난 건 이해하고 누군가 막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군가 베풀고 막 그런 게 음. 어떨 때는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그쵸, 그쵸, 그쵸. 의문이 들 때가 있죠. 네. 어쨌든, 되게 어려운 질문으로 느껴지셔가지고, 그래도 어렵게, 속마음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려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사회성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나이 탓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점수를 매긴다면 한 4대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회성은 한 4 정도 되고 대인관계는 6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저는 대인관계에서 공감 능력, 그 다음에 진전성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어, 립 서비스를 하는 관계는 되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는 그 관계 맺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로 뭐가 있었냐면, 어, 어떤 소규모로 저희가 그 전시를 기획을 해가지고 하기로 했었는데, 이틀 전에 연락 와가지고, 선생님, 저 못하겠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분의 자리가 모두 다 마련되어 있는데, 근데 갑자기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멘붕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싫은 소리도 오고 가고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계속 그 사람이 사과를 하게 되면은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손절 안 봐. 그러니까 책임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그거에 대한 가치 평가를 되게 높이 주고 있는 사람이라서 사실은 이런 북클럽이라든지 커뮤니티 운영을 할 때 조금 그 진심 어린 대화라든지 그런 연결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 능력을 저는 더 크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회성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 디자인이라는 업이다 보니까 그 컨텐츠를 만들거나 뭐 그걸로 인해서 사람을 만난다거나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그런 일이 진행되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게 성공하면은 되게 프라이드가 높아지고 자존감도 막 높아지는 반면 그런 것들이 좀 실패할 확률도 높잖아요. 사실 프로젝트가 모두 다 성공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저는 점수를 매겼을 때 되게 좀 낮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혼자 있는 게 되게 두려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희한하게 사회성은 높지 않은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어,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서울 깍쟁이 같고, 뭐 자기 것만 챙길 것 같고, 되게, 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화난 사람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너한테 말 걸기가 되게 무섭다라는 말을, 40대 초반까지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사회성과 대인관계에 점수를 준다면 한 4대 6 정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를 읽으면서 사회성과 그 대인관계 능력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그래서 친구가 많은 사람은 더 건강하고 병원에도 덜 가고 병에 걸릴 확률도 적다고 하는 거구나.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또 여기서도 면역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경이가 그렇게 튼튼한 게 아닐까, 그렇게 건강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나의 사회성과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챕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전에 현정쌤이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책을 읽을 때 A부터 그러니까 1페이지서부터 222페이지까지 읽는다고 해서 그게 내가 책거리를 했어. 책을 완독했어. 나는 이 책을 부셔 먹어버렸어. 라고 생각할 게 절대로 아니고요. 발췌독도 독서의 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부분 또는 누가 추천해주는 부분을 거기를 읽어서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돼요. 설사 깨달음을 얻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포켓볼을 공을 땅 쳤을 때 땅, 땅, 땅 이렇게 돌아오듯이 생각의 고리가 그렇게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확장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텍스트만 읽어내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라고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하고 발췌독을 하시는 것도 독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는다고 하여서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의 책장의 책은 고독하게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제가 그 카드 뉴스 만든 거 하나 있거든요. 그거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늦어서 줄리아 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반가워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저도 제 스스로에게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저는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는데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니 애써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닐까 돌아보게 되네요. 그건 어쩌면 우리가 어, 생존의 이유죠. 사회성은 생존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안타깝거나 좀 애처롭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회성은 어쨌든 집에서도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들하고의 관계가 다르고 딸하고의 관계 다르고 남편하고의 관계가 다 다르듯이 우리는 한 사람이 관계를 맺는 것이 좋기 6개가 넘기도 하거든요. 직장, 가정을 모두 포함해서. 그러니까 6개도 적은 편에 속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영경이처럼. 자꾸 소환이 되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그 사회성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나에게 점수를 매겨보는 나는 어떤 부분에 조금 힘들어 하는지 그러면 그 힘든 부분이 왜인지 그렇다면 그것을 회복으로 가져가기 위한 나의 노력은 무엇이었는지까지 생각을 하시면 이 책을 읽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려요. 은미쌤, 그래도 바쁜 와중에도 텍스트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요거는 현정쌤이 지문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프롤로그의 한 부분이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네요. 회복 탄력성은 성공에 대한 강한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음에서 나온다. 회복 탄력성은 반드시 성공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닌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상태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과 방향성을 지니되 그 목적을 달성 여부에 얽매이거나 정정긍긍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회복 탄력성을 가져온다. 프롤로그.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네, 낭낭한 목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한정쌤은 진정한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편안함과 기쁨이야. 편안함과 기쁨. 네, 그러면은 매일매일이 편안함과 기쁨으로 행복이 충만하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한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 처음 봐요. 제가 생각도 많고 네. 그런 사람이어서 더 제 마음에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한가? 그걸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편안하지 않으면 내가 왜 편하지 않은지 그 음. 빨리 찾고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군요. 그게 언제부터예요? 한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4년, 5년? 네. 오, 그렇게 오래되셨군요. 예,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찾고 방법을 찾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어, 너무 단칼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아, 아닐 때도 많은데 네. 근데 그 편안함 먼저 추구하려고 우선순위 두는 것 같아요. 혹시 거기에 종교도 한몫을 했나요? 아, 네. 어, 그럼 신앙생활이
선생님의 삶에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80%? 80%. 네. 저랑은 정반대네요. 나 20%인데. 그러시구나. 어, 어, 그,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성경 공부라든지 그런 믿음에 관한 그 삶의 의지, 그다음에 삶의 믿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단단하게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편안함과 기쁨을 오히려 불안함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있다라는 얘기로 들려서 저는 어, 굉장히 현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아이고, 우리 아들 졸린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자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정쌤처럼 마음, 그 편안함이 음. 행복이라는 건 저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 전에는 제가 얼굴에 그늘이 있다는 말을 별로 들은 적이 없어요. 조금 딱딱해 보인다고 해도 그늘이 있다고는 못 느꼈거든요. 근데, 결혼 한, 전에요? 네, 결혼 전? 뭐, 나는 결혼 후라고. 전 결혼 전에요. 그래서 결혼 후에 아이들 키우면서 제 표정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랬구나. 너무 힘드니까 음. 표정이 없어졌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찍었던 영상들을 보다 보면 간혹가다 제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보면은 제 표정이 너무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칙칙하고. 어, 아, 내가 삶에 너무 찌들어 있었구나. 음, 나도 안 돌보고 아이들 돌본다고 나에 대한 게 없었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네. 그리고 이제 애들이 이제 크면서 중고등학교 되면서부터 이제 저를 놓아버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막 음, 더 완벽해야 된다는 완벽하지 않으면 아이들 케어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하고 집하고 막 다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와버렸어요. 나 엄마도 힘들어. 어, 엄마도 힘들어. 하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하면서 이제 조금씩 놓아버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의 시간을 찾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신경을 100을 썼다면 예전에는 지금은 아이들한테 20 정도 쓰고 나에게 한 80을 쓰고 있거든요, 현재는. 네네. 그러면서 표정이 점점 밝아지고 조금 웃음도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잔잔함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찾는 시기가. 한 음, 그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봤다는 게 그냥 영상을 보면서 내가 저런 면도 이러면서 간호가다 할 때 순간순간 놀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음, 그 이후에 찾은 게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도 들고 음. 공부도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도 아마 비슷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더 나아졌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자존감도 조금 더 올라왔고. 그랬구나. 음, 그러면은 진정한 행복의 근원은 공부였어요? 아니요. 그러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네, 문장이요. 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어, 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음,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굳이 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어, 보완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니까 제가 지금 버뜩 느끼는 생각은 그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장을 하나씩 듣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려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그렇죠.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감사드립니다. 줄리아 쌤 너무 오랜만에 얼굴 보여주셔가지고 감사드려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제가 날짜 투표를 했는데 네. 투표해놓고 안 나타나는 건 예의가 아닌데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운전을 미친 듯이 해서 지금 와서 남의 사무실에 아이쿠, 그러셨구나. 잠깐 감사해요. 이렇게 들어와서 아니요. 아유, 얼굴 보고 가요. 너무 죄송해요, 진짜. 그래서 어.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아우, 그런 거 투표해놓고.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네. 책을 좋아하는 그런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음,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못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네. 저를 항상 외롭게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크루분들이. 저 혼자 있는 적은 전혀 없어요. 아, 최소 5명은 들어와요. 그러니까 너무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인기가 많으면 50명도 들어와야죠. 그러게요. 어, 전혀 그런 생각 안 네네. 하셔도 되고요. 함께 네네.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 잠시라도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또 온라인 그러니까요. 미팅의 재미죠. 그렇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잠깐 얼굴이라도 보고 이게 그래도 참석을 해야지 또 제 마음이 음, 어, 클라쌤은 뭐 이렇게 다 이해해 주실 건 알지만 제 마음 편하자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네네. 그러면 네. 진정한 행복이 선생님에게, 줄리아 쌤에겐 지금 무엇인가요? 그것만 어, 나눠주시고 가세요. 저는 사실 제가 행복을 좀 많이 느끼는 이유는 음, 기대치가 낮은 것 같아요. 기대치.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게 웬만하면 다 맛있고 웬만하면 다 예쁘고 그런 기준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만족감이 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그게 행복해요. 그리고 네, 음, 그래서 그 웬만한 거는 다 감사하죠. 우리가 어떤 역경이 와도 이 역경이 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감사하고 그냥 쉬운 사람이거든요. 제가 사실 좀, 쉬, 쉬운 여자라 가지고 눈이 엄청 낮아요. 그래서 눈이 낮단 말을 많이 듣는데 눈이 낮아서 되게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응, 아, 그래서 뭐 까다로운 성격도 아니고 뭐 요리를 제가 막 좋아해서 막 하지만 웬만하면 다 맛있어요. 웬만하면 다 맛있고 뭐 웬만하면 다 괜찮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엄청 눈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눈이 높은 사람들 많잖아요. 어, 많죠. 예, 근데 저는 그냥 쉬운 사람이라서 행복해요. 와, 너무 명쾌한 답이다. 아, 진짜 너무 네, 그래서 유쾌한 답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요즘에 인스타로도 선생님이 요즘에 근황을 볼 수 있어가지고 아,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시는구나. 네. 선생님이 밥을 보냈어. 뭐든 재밌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재밌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재밌게도 하시면서 그걸 다 네. 진심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진심이 아니면 그 글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갑자기 내가 나의 페르소나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막 제2의 계정을 파가지고 내가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솔직하게 나 이거 들리빙 운영하다가 음. 몸이 너무 망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으니까 좀 바꿨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포기한 그렇구나. 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음, 네, 네네네. 인생이란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어디로 네네, 가든 종착역만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아, 언제든지 네, 오셔도 되고 언제든지 일이 있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에도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제가 이따가 소식도 다른 책도 전해드리기는 할 건데 네, 그때도 같이 읽고 또 읽어드리는 시간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얼굴 네.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방송 이제 이만 운전하러 가볼게요. 네, 네, 안전운전 하시죠. 고맙습니다. 네네. 네. 어, 반갑네요. 자, 이런 게 또 온라인의 묘미죠. 네. 자, 뭐, 다른 채팅은 안 올라와가지고, 그냥 제가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께 오늘의 북토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행복에 대한 걸 잘 모르고 살았어요. 선생님들, 제가 되게
어, 걱정거리 없고 얼굴 모습만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면 되게 잘 살 것 같고 걱정거리 없고 애들 다 키웠고 정말 고생 한번 안 해본 사람처럼 보이시겠지만 다들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음, 동생이 떠나기 전에 저한테 딱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제 머리를 띵 하고 울렸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암투병 중이었는데 어, 시작은 위암이었지만 그게 이제 너무 젊어가지고 이 전이가 굉장히 빨리 돼가지고 나중에는 폐까지 전이가 돼서 이걸 열지를 못했거든요. 왜냐면은 테이블 데스가 될 확률이 90%가 넘었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인이니까 본인이 선택을 했고 이제 수술을 안 받기로. 그래서 남은 시간이 그때 당시에 그 저희 아이가 3살이었으니까 벌써 15년? 아니, 17년 전이었죠. 그때 막 울면서 아산병원을 용인에서 택시 타고 막 갔어요. 택시 안에서 막 울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도 퉁퉁 붓고 막 눈물 범벅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이제 아산병원으로 막 이제 갔죠. 그러고서는 이제 얼굴을 보고선 어떡해 진영아 어떡해 이러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제 동생이 딱 두 마디를 했어요. 언니 울지 마 이러더라고요. 담담하게 울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안 할게 이러면서 저는 눈물을 닦았고 근데 그때 이제 유언처럼 했던 말이 있었어요. 나는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저는 그때까지 그 말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구나. 근데 조금, 시댁과의 갈등 때문에 좀 힘들구나. 나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 눈에는 제가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고서는 그때의 그 적막한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행복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30대에. 어, 30이 넘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가 33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행복하려면, 정말 남이 보기에도 내가 행복해 보이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저의 화두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굉장히 결핍 덩어리였었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염세주의적이었고 세상을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봤고 지난 시간에 영경쌤도 말씀을 하셨지만 쟤는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저보고 그러셨대요. 처음 만났을 때. 근데 요즘 보면은 너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는 표현을 잘 못했지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정말 행복은 무엇인가? 내가 행복해지려면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나의 결핍은 무엇인가? 라고 깊게 고민했던 순간들이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아이 키우고 내 삶을 살아내느냐고 사실은 그 고민을 그냥 조금 짧게만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50이죠. 이제, 어, 17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는 나의 진정한 행복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편안함, 기쁨, 내려놓음, 그리고 기준이 낮은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저의 결핍을 충분함으로 그게 더 글로리로 그 영광으로 느껴지는
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잘 보고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행복으로 걸어 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프롤로그에 나온 문장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회복 탄력성을 이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계속 나를 들어 올리고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지만 회복 탄력성이 발휘가 되는지 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챕터를 읽어보시면 감사하기와 꾸준한 운동, 규칙적인 운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행복이라는 그 단어를 계속 각인했던 그 아주 결정적인 트리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감사일기였어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친정 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부모님은 그렇다고 저를 예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물론 겉으론 예뻐하죠. 그런데 실제 결정타를 날릴 때는 항상 저를 배반하셨던 게 20년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예쁨을 받고 내가 존중을 받으려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그 어떤 무엇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순서라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제가 1번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국 드라마를 봤다고 중국 드라마 중디에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친구들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 말씀하신 나농을 보면서 또는 나농을 보다가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애니를 보게 됐는데 애니를 보려고 제가 티빙을 제가 오늘 결제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푼수 같아도 저의 행복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그래서 블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서로 그 두 주인공의 그 인물이 그 나농에서 그 감독이 마지막에 그 메이킹 필름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연기를 잘해줘서 자기가 너무 행복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쌍해는 주인공 이름이에요. 쌍해는 왜 원희판을 사랑하게 됐을까? 왜 원희판은 여주인공 이름이에요. 원희판은 쌍해를 사랑하게 됐을까? 이 둘은 어떻게 사랑이 시작됐을까? 그게 바로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감동적이죠? 현정쌤, 저 다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좀 영경쌤이 생각하기엔 너무 깊게 간다. 저를 놀릴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주인공이 서로의 상처를 알아봐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지켜봐 주고 도와주고 응원해 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랑의 그런 깊은 감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 갑자기 사랑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기도 하고
아, 지금은 다시 누군가를 만나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저 단전에서부터 막 몽글몽글 올라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계속 예쁘게 보고, 자꾸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양식을 쌓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내 아이들도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줄 준비가 된 게 아닐까? 그러면서 이상하게 요즘에 도파민이 뿜뿜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예뻐해주고 그런 거 다 좋아요. 그거는 완전 디폴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아끼고 조심스럽게 다루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타인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나에게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여러분들도 느끼시고 내 자신을 귀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라마를 빗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예전보다 제가 더 많이 웃지 않나요? 그만큼 행복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뭔가 응원합니다. 짝짝짝. 독서가 클라를 변화시켰습니다. 중두를 계속 사랑하래요, 저보고. 사람이 착해졌대요. 네, 또 영경쌤 덕분입니다. 또 우리 케미가 되게 좋잖아요. 영경쌤하고. 그쵸? 네, 영경쌤 사랑합니다. 내가 사실은 북클럽이라는 거를 그 문현경 쌤이 MKYU에서 한번 개설을 하셔가지고 제가 제가 선택이 되게 까다롭잖아요. 고르다가 원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책을 읽으면서 낭독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여기까지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읽으시면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북토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거를 잘 읽고 있나? 못 읽고 있나? 내가 이 책을 매번 제가 독서 북토크 시간에 책을 목차를 씹어 먹으세요.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압박감도 드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독서가 힘드시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나에게 허용을 해주시고 허용할 때는 허용을 해주시고 조금 그 읽어낼 때는 좀 내시도록 완급 조절을 하시면서 책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고 그 읽는 과정 안에 가장 근본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다독이고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분기를 이 책으로 마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지금까지 해놓은 게 없고 결실이 없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을 쌓아가는 내 자신에게 스스로 칭찬해 주시고 다독이시는 그런 시간들을 하루에 10분이라도 꼭 마련하시고 여기에서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뭘 안 했는데도 그래 괜찮아 내일 하면 돼 이렇게 미루는 나의 습관을 다독이지는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목표한 것이 있으시다면 그게 조금 더딘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수행과 실천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북토크는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4월 이제 마지막 주 정도 돼서 이번에는 좀 그 경제 도서를 읽어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은 선생님들이 읽기가 많이 힘드시니까 그거는 제가 1회에 한해 가지고 경제 도서라든지 부동산에 관련한 그리고 또 주식에 관련한 내용들을 쌈박하게 정리해서 푼젤쌤이랑 듀얼로 강의를 진행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식과 관련한 내용이니까 녹화해서 녹화본 들으면 꼭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생각과 감정을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화는 여기에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